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로 딱 나왔을 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부분들은 관세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큰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월등하게 멀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채 발행을 중심으로 한 이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크롱님들과 새벽에 있었던 관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크롱님들께서 지금 시장의 상황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하신 생각들 가운데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 시간보다 약간 좀 늦게 등장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뭔가 5시 3분 되니까 뭔가 특유의 어슬렁거리는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몇 분 걸리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왜 관세를 갖다가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가, 즉 미국이 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본인들이 입어왔고 관세에 의해서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 기본 관세는 5일부터 바로 발효가 되는 거고, 각 국가들마다 최악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최악의 국가 명단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본인들에게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나라들이다라고 하면서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본인들은 관대하다, 뭐 이런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침 시황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뭐 중국은 34%고 한국과 일본은 비슷합니다. 25에서 24%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내수보다 더 큰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 영향들이 상당히 좀 직격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고, 향후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백악관이 협상에 대한 여지들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세의 관점에서 어떨까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막대한 재정 부채들과 그리고 막대한 수입 적자들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건전한 성장을 갖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세를 단순히 엄포의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향후의 방향성이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각 국가별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이나 중국 같은 경우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보복 관세로 무역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만약에 보복 관세를 하면은 우리는 관세율을 더 올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가능성들이 어떻게 될지는 역시나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관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유발될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PCE 지표가 지난주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관세에 의한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가치 회자가 된다.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들도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은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풋이라고 해서, 풋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하락에서 뭔가 해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풋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이 악재 상황에서 구원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상호 관세가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차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살려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 고용지표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죠. 결국 파월이 할 수 있는 발언들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유동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풋과 파월 풋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시장을 살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미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자 풋이 중요합니다. 이 소비자 풋은 뭘까요? 미국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이 소비가 살아나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출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의 심리들, 미시간대 지표나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이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가 미리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물품에 대해서는 또 사재기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물가는 또 올라가는 아주 복잡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관세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요. 앞서 상황들은 뭔가 미국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과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어떤 변화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라면은 지금부터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의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고요. 미국 부채가 천문학적이지만 그 못지않게 이자도 천문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국채를 또 발행해가지고 이걸 막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채들이 쌓여가고 이자들이 쌓여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이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밝힌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재무장관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6.2에서 6.4%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국채 발행을 중심으로 한 이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관세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인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러 딱 나왔을 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초반부에 미국은 관세가 존재했던 그 구간에서 부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관세를 폐지를 하고 소득세에 의해서 재정을 확대한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구간들을 다시 돌리고 관세 정책으로 가려고 했지만 경제 대공황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도 연방소득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미국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스탠스 자체는 진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은 관세를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했던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관세를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업해라, 미국에서 사업을 해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중심이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로 완전히 이동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완전히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GDP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것이 에너지 생산량을 300만 배럴까지 확대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향하는 방향성은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채를 만들어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는 근본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민간 부분의 일자리와 근본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짧은 과정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롱플랜을 만들었느냐? 결국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나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큰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월등하게 멀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 헌법으로 금지된 3선 도전을 언급을 하면서 농담 아니다, 방법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금의 상태에서 뭔가 면피하듯이, 뭔가 잠시 봉합하듯이 경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성장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채권 발행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근간을 바꿔야 되고 근본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왜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관세 발표 이후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감했습니다. 3.35% 내려가서 올해 1월과 대비했을 때는 월등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4.7을 넘어섰었습니다. 근데 4점 초반, 완전 4를 경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그래도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호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보복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4월 15일에 세금 납부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중순이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인 그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근본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추세들을 밀어붙일 수가 있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더 큰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유동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상황들에서 누구에게 이 바통을 넘길까요? 네, 이 바통은 이제는 파월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파월이 관세 관련해서 일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도 지금의 전체적인 상황들과는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토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요,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 근본적으로는 미국 이슈이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들이지만 그럼에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성장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단연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제는 갈 준비를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장의 변화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과거 대세 상승장과는 사이클의 디테일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들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나타난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자본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많이 묶이면서 과거와 같은 어떤 순환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인 2023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갔었고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유의미한 수준의 큰 상승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한 번 크게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이때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이때처럼 뭔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끌어내는 그런 상승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다가 본격적인 반등은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2023년에 5번에 걸쳐서 상승을 했던 것이 작년에는 2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과거 대세 상승장 당시와 한번 돌려봤을 때는 2017년에는 계속해서 상승 구조를 이어갔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반등, 조정받고 다시 반등, 조정받고 다시 반등. 이 구조들을 기록을 하면서 거침없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현재 시점은 그 구조와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패턴과 완전히 동일하게 시장을 해석해서는 좀 곤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종목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매매 타이밍도 더 신중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화의 흐름들은요, 현재 알트코인이 과거 대비로 약세 국면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과거 상승장보다 지금 굉장히 부대끼는 과정들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상승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4월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많이 가져갔었고 지금 관세라고 하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금 많이 희석이 될 타이밍들이 돌아오고 있는 데다가 또 2분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져 있기 때문에 2분기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클에서 1분기가 약세 국면을 보였을 때는 2분기가 강세 국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시장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도 금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온스당 3,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금으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크롱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요, 금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이 정말 제대로 보유가 되고 있는지 한번 실제 조사를 해보자. 포트노트를 한번 열어가지고 서류와 한번 수량을 맞춰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를 해서든 미국은 금값을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 스왑을 갖다가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면서 금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만 이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펀더멘털이 높은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고평가되어 있을 때 사지 않는 거죠.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사는 것은 투자의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에서 정확하게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세 국면을 보인 것은 그동안에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번에도 다르진 않습니다. 늘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은 시장에서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번만큼은 다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존 템플턴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이번만은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미국 연방정부가 무려 35일 동안 셧다운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용인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무려 50% 이상 떨어졌는데 그 직전에 크립토 윈터 구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또다시 5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아우성이 가득했지만 결국은 셧다운이 해결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했고 단기적으로 3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관세를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들 그리고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 반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더 인내심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시계와 시장의 시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등락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의 시계에 따라서 꾸준하게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고 꾸준하게 버티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크롱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관세 이슈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중요한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릴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을 해서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